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쉬테스트 시리즈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쯤 되면 한번 제가 한국에서 했던 연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운이 좋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수능을 잘 봐서 수능이 상위 퍼센트에 들게 됐고 전국 대학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래도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운이 되게 좋았죠. 그때 저희 이모의 친구들 중에서 또 그 자제분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데리고 있는 그런 이모 친구분들 중에서 그 자식들을 저에게 과외를 배우게 하고 싶어 하던 이모 친구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이모가 굉장히 부자고 페이를 세게 불러줘서 그 이모의 자제분들을 제가 과외를 가리키는 걸로 해서 그 이모의 친구분, 그냥 이모님이라고 부를게요. 그 이모님네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그 이모님이 가라오케 주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가라오케 주점과 건물을 한 채 또 갖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가라오케 주점과만 관련이 있고요. 그 이모님이 저한테 하루는 과외를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면 본인의 가게에 와서 술도 공짜로 먹고 노래도 마음껏 부르다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약간 유흥에 거부감이 있어서 한 몇 개월 정도 가지 않다가 어느 날 너무 심심한 날이 있었는데 딱 그 이모님이 저에게 권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가게의 위치를 알아내서 가게로 가게 되었죠. 이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노래를 좀 부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모님이 저에게 그 가라오케가 보면은 이렇게 방이 여러 개로 딱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복도가 그 방을 양 좌우에 두면서 복도가 쭉 길게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 복도를 따라서 엔트런스 입구 쪽으로 오면은 카운터가 그쪽에 있었고요. 노래를 좀 부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모님이 그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두 방 중에 한 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방에 들어갔죠. 그때 시간이 한 밤 11시 정도였는데 갑자기 아가씨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들어오더니 9명이 연달아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지금 이 이모님이 나한테 아가씨를 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두 방이 카운터에 가까운 그 두 방이 그 가라오케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또 그 오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아가씨들이 대기를 하는 대기방이었던 거예요. 그 대기방에서 저는 노래도 부르고 공짜 술도 먹고 아가씨랑 또 이야기도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 당시에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친구들과 약속이 없던 날에는 가끔씩 그 가라오케에 놀러 가서 대기방에서 아가씨들과 얘기를 하면서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술 취한 아가씨가 있으면은 좀 달래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손님들이 너무 진상을 부려서 아가씨들에게 함부로 하면은 제가 가서 말려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되게 웃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9명의 아가씨들 중에서 쌤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쌤이는 그때 당시 가라오케에서 쓰던 가명이죠. 제가 진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가씨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쌤이라는 아가씨가 저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항상 제가 들어오면은 항상 웃으면서 되게 들뜬 표정을 보이고 또 제가 노래를 할 때면 옆에 와서 듀엣으로 부르거나 코러스를 넣으면서 제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요. 이 9명의 아가씨들하고 몇 명하고 제가 이때 당시에 또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일들은 제가 앞으로 한국판 시테스트 시리즈 중에서 하나씩 제가 또 재미있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세미 편이 먼저고요. 이 세미와는 개인적인 전화번호도 교환을 하고 낮에는 가끔 텍스트도 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이 세미라는 애가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세미는 20대 초반 대학생이었고 저랑 또 나이대가 맞아서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아가씨가 다 20대 초반이었지만 세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랑 죽이 좀 잘 맞았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있는데 세미가 저에게 문자를 하더라고요. 오빠 나 오늘 생일인데 지금 나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어디냐? 뭐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요. 세미가 나와달라는 곳으로 나갔죠. 나갔더니 이 세미가 보니까 친구들이랑 원래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세미에게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아마 세미가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이 세미를 밀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세미가 저한테 딱 오더니 아 오빠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은 뭐 맥주 한 잔에 치킨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처에 치킨집으로 가서 맥주도 한 잔하고 얘기도 즐겁게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깊은 썸을 타는 분위기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날 술 취한 김에 뭐 키스도 하고 서로 손도 잡고 껴안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헤어졌고 약간 그런 묘한 썸의 기운이 그 둘 사이에 생겼었어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세미에게 제안을 했죠. 세미야, 우리 한번 어디로 펜션 여행을 한번 가는 게 어떠냐. 아, 그때 당시에는 펜션 여행이 굉장히 유행을 할 때였습니다. 썸 타는 남녀끼리. 펜션을 가서 또 역사도 이루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펜션 옵션을 몇 가지 정해서 세미에게 어디가 좋겠냐 얘기를 해주고 세미가 갔을 때 가장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펜션을 골라서 저희는 제 차를 몰고 펜션으로 놀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 도착을 했는데 방에 딱 들어갔더니 방에서 약간 이상한 새우젓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묵었던 사람이 새우젓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세미가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고 그 주인 아저씨, 펜션 주인 아저씨한테 가더니 혹시 방향제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방향제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있던 커튼과 뭐 가능한 곳에 다 방향제를 뿌리고 본인이 바닥도 싹싹 닦고 가면서 최대한 그 냄새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 이때 세미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보면은 여자들이 불평만 하는 여자가 있고 뭔가 둘의 좋은 시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여자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자애들은 정말 연애하기가 쾌적하고 수월하다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미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얘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미 얼굴을 딱 보는데 아, 그러지 않아도 좀 서양 여자처럼 눈도 크고 시원시원한 얼굴 스타일인데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격에 의해서 원래 예쁜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거죠. 아, 이때 세미는 얼굴이 약간 서양 여자 스타일이고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늘씬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 둘은 가져왔던 와인을 먹으면서 저녁 겸 안주 겸 이렇게 둘이 서로 그때 뭐 나이도 많지 않았지만 서로 살아온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밤까지 쭉 술을 마시면서 달렸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판 시테스트가 가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술을 딱 먹고 있었는데, 세미가, 아, 자기 졸리다고 하면서 침대에 가서 누워서 먼저 좀 자야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대에 누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남녀가 잠자리를 가질 때, 그러니까 분위기로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그걸 느끼면서 이때다라는 걸 딱 파악했을 때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연애를 했었거든요. 쌤이가 딱 누웠을 때 저는 아, 이때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구나 생각을 해서 쌤이 위에 올라간 다음 그 밤을 아주 20대 초반답게 쉬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세미와 깊은 밤을 보냈죠. 그때 세미랑 한 밤 동안 4번 정도 쉬기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는데요. 세미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술을 깨는 척을 딱딱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지금 안에다 있냐? 아, 이때는 제가 여러분 슈테스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때라 슈테스트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넌센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4번 정도 나의 열정을 맞는 동안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저는 이런 넌센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4번? 네 안에? 그랬더니 갑자기 세미가 딱 일어나더니 발로, 자기의 오른발로 제 소중이를 발로 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오므려서 그 발을 딱 맞고 세미에게 얘기를 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세미는 계속 주먹으로 저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또 저희 소중이를 차려고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2번 정도 이렇게 막으면서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치 베테랑 형사가 도둑을 잡듯이 세미의 몸을 감싸고 팔을 약간 꺾어서 침대에 눕힌 다음에 세미에게 얘기를 했죠.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팔을 살짝 꺾었더니 세미가 아야야야 하면서 저한테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놔줬죠. 그랬더니 또 제 소중이를 발로 차려고 하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미를 베테랑 형사처럼 제압을 한 다음에 제가 이번엔 얘기를 했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침 올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세미를 그렇게 제압을 하고 밤을 샜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중간에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했던 거죠. 아침이 됐는데 세미가 저를 딱 보는데 제가 긴장을 했죠. 혹시 또 어제처럼 그날 밤처럼 뭐 제 소중이를 발로 차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다든지 할까봐. 근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눈으로 딱 쳐다봤는데 세미가 그 눈빛이 굉장히 순종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제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세미야 가서 물 좀 가져와. 얘기를 했더니 세미가 쪼르르 달려가서 물을 가져오면서 저를 완전히 왕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지금 그때 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세미의 쉿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본인을 잘 핸들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세미의 그런 어떤 와일드한 부분을 제압을 마치 베테랑 형사처럼 했고 이 부분이 세미에게는 본인보다 더 우위에 있는 남자로 느껴지게 된 것 같았어요. 참 웃기죠? 모르겠어요. 세미가 살면서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데미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세미가 저를 알파로 인식을 했다는 게 너무 웃기죠. 지금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세미가 저에게 순종적으로 변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냥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세미가 살면서 뭔가 삶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 트라우마를 자극했다기보다 세미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더 나은 남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작용을 한 거죠. 뭐 일종의 쉿 테스트인 거죠. 그 이후로도 세미랑의 관계는 남녀 관계는 굉장히 쾌적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세미는 저를 완벽하게 알파로 인식을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서 여러분 잘못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에게 힘을 써가지고 제압을 했다고 그 여성이 나에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여성들이 자기만의 어떤 insecurities, 쉿 테스트를 다 날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세미가 저에게 그렇게 완력을 사용을 했던 건 이제까지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세미에게 기가 눌려가지고 세미의 컨트롤 안에 있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왔고 그런 남자들에게 뭔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남자들이 본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든지 그런 식의 약한 남자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망설임 없이 세미를 딱 제압을 하고 세미가 다치지 않게 제압을 한 거죠. 그 테스트를 통과해낸 것이 세미에게는 아주 강력한 쉿 테스트를 통과한 알파로 저를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뭔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미 인생에 대해서 더 알아냈어야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고 여성에게 완력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완력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여성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보호해주는 게 맞는 방향인 거죠. 물론 그 여성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여성이라는 가정하에서 절대로 여러분 여성에게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세미만의 어떤 insecurities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틀어진 형태의 쉿 테스트예요.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여성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뭐 아무 문제가 없이 만났던 여성들도 있고 이렇게 약간 어딘가가 고장난 여성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세미는 제가 가라오케에서 만났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뭔가 삶에 아픔이 있었겠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이 얘기가 재밌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가끔 한국판 쉿 테스트 시리즈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텐데 그 9명의
가라오케 여성들 중에서 몇 명의 여성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또 일반 여성들, 한국에서 만났던 일반 여성들, 뭐 이런 밤에 있는 여성들 말고 일반적인 여성들과 있었던 연애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공개를 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연애 경험 중에 하나로 쉬테스트 시리즈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고요.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